안녕하세요. 망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지역사회 간호학을 공부할 건데요. 오늘 정리할 부분은요.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과 활동, 지역사회 간호 과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3장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과 활동 1번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과 기능 역할과 기능에는 직접 간호 제공자, 교육자, 상담자, 자원 의뢰자, 옹호자, 관리자, 조정자, 사례 관리자, 변화 촉진자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옹호자는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요. 사례 관리자는 치료보다 보호의 개념으로 다양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변화 촉진자는 변화 상황에 작용하는 방해 요인과 촉진 요인을 확인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번 지역사회 간호수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간호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장단점 위주로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건강관리실과 가정방문활동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건강관리실은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 대상자가 직접 찾아와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장점은 간호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되고 전문적인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끼리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고 불필요한 외부의 산만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하기가 어렵고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부담이 되거나 비밀스러운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어려울 수 있으며 대상자의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반면에 가정방문 활동은요, 간호사가 직접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해서 간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관리실의 장점과 단점이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 대상자를 방문해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개인보다는 집단, 만성질환보다는 급성질환이 우선순위가 높고 비전염성 취약 질환자부터 방문 후 전염성 질환자는 맨 마지막에 방문해야 합니다. 매체 활용에는 가정통신문, 전화, 유인물, 게시판, 방송 등이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가정통신문의 장점은 경비가 절약되고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수신인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화는 비용이 경제적이고 일정한 시간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문서보다는 덜 사무적이고 방문보다는 부담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유인물은 그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이해하기 쉽고 다른 매체보다 신뢰성이 높으며 보관할 수 있고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게시판은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교육자 없이도 학습자에게 전달되어서 경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요, 가장 빠르게 많은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주의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4장 지역사회 간호과정 간호과정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먼저 큰 틀을 보고 그 다음 세부 내용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간호과정 단계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5단계가 있습니다. 1번 사정 단계부터 볼게요. 사정 단계는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 문제를 도출하는 것까지인데요. 자료 수집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 수집 영역을 정하는 것과 수집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자료 조사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정보 수집이며 표준화된 통계 자료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자료 조사는 학생 건강기록부나 보건일지 등이 있습니다. 차창밖 조사는 간호사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두루 살피는 것으로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의 다양한 면을 신속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참여 관찰은 주민들의 의식이나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여 지역사회 특성, 주민의 관심, 문화, 가치, 신념 등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설문조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특정 문제를 규명하고 상세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활용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 시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담은 지역 지도자 등 주요 정보 제공자를 통해서 건강 문제나 문제 해결 과정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며 그 밖에도 공청회나 언론 매체 등이 있습니다. 자료 수집하고 나서는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자료 분석 단계는 연관성 있는 것끼리 분류하는 분류 단계, 자료의 특성에 따라 표나 그래프나 그림 등으로 요약하는 요약 단계, 잘못되거나 노략된 자료를 확인하고 과거의 자료와 비교하는 확인 및 비교 단계, 마지막으로 결론 단계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료 분석 시 스와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스와트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약자로 강점과 약점은 내부 환경에 대한 것이고 기회와 위협은 외부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데요. 내부 역량의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해야겠죠. 외부 환경의 기회는 잡아야 하고 위협은 피해야겠죠. 이를 이해하고 마치 공식처럼 적용하면 전략을 이해하기 쉬워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SO 전략이란 내부 역량의 강점을 강화시켜서 외부 환경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2번 진단 단계. 사정 단계가 끝나면 진단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오마하 진단 분류 체계인데요. 영역에는 환경 영역, 심리 사회 영역, 생리 영역, 건강 관련 행위 영역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사례를 보고 증상과 징후를 찾아서 영역별 문제는 무엇이고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지 알아낼 정도로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호 진단이 세워지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BPRS. A는 문제의 크기이며 B는 문제의 심각도이고 C는 사업의 추정 효과입니다. 이때 문제의 심각도는 긴급성, 경중도, 경제적 손실, 잠재적 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공식으로는 A 플러스 2B 곱하기 C를 통해서 300점 만점 중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브라이언트는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사업의 기술적 해결 가능성, 주민의 관심도 이 4가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패치는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변화 가능성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공통적으로 문제의 크기와 문제의 심각성이 들어가네요. 3번 계획 단계. 다음으로 계획 단계에서는 계획의 순서를 먼저 기억해 두어야 하는데 목표 설정, 방법과 수단 선택, 수행 계획, 평가 계획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목표를 기술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건강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지, 실현이 가능한지, 성취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여 관찰 가능한지, 성취 결과를 수량화하여 측정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목표 기술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얼마나는 즉 범위이며 무엇과 범위는 절대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은 4가지의 타당성인데요.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법적 타당성입니다. 다음으로 수행계획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 4가지가 들어가야 하고 평가계획에는 평가자, 평가 시기, 평가 방법, 평가 기준이 들어가야 합니다. 4번 수행 단계. 수행 단계에서 요구되는 활동에는 조정, 감시, 감독이 있는데요. 조정이란 업무 활동의 중복이나 누락 없이 목표를 향해서 진행되도록 업무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고 감시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투입, 과정, 결과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이며, 감독이란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5번 평가 단계. 여기에서는 평가 방법과 평가 절차를 알아볼 건데요. 이 중 평가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도나베디아는 사업 과정 평가이며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로 구분이 됩니다. 저는 이걸 외울 때 기억으로 외웠던 게 기억이 나요. 구조평가는 사업 계획서가 적절한지, 사업 목표가 명확한지, 대상,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적절한지, 예산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고, 과정평가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피드백이 반영되고 있는지, 자원이 부족하진 않은지, 참여도, 만족도, 흥미도가 높은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결과평가는 효과와 효율을 확인하는데요. 효과에서 단기 효과는 사업 목표 달성을 확인하고 사업 전과 후에 지식, 태도, 신념, 가치관, 기술, 행동, 변화를 측정하며, 장기 효과는 사망률이나 유병률 등의 감소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효율은 공식을 외워야 하는데요. 총 소요 비용 나누기, 참여 인원수 나누기, 사업으로 인해 변화된 결과로 구하며, 한 명당 몇 %를 향상시키는데 얼마가 소요되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책임 의형에 따른 평가는 5가지를 확인하는데요. 투입된 노력에 대한 평가, 사업 진행에 대한 평가, 목표 달성 정도의 평가, 사업 효율성 평가, 사업 적합성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시기에 따른 평가는 현황 분석, 과정 평가, 결과 평가로 도나베디안과 조금 비슷합니다. 평가 절차는 평가 계획, 자료 수집, 목표 비교, 가치 판단, 재계획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간호과정에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로 진행이 되고, 그 중에서도 진단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평가 단계에서 평가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건행정과 가족간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안녕!